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글버츠북과 국어능력 2021학년도 여름 계절학기 14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내일이 기말할 고사네요. 예, 여름 계절학기 마지막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매번 이제 매 학기도 매주 이렇게 수업하는 게 참 짧게만 느껴졌는데, 이렇게 하루에 한 주씩 이렇게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정말 짧게 느껴집니다. 하여간 지금 벌써 14주차 수업이고요. 그 다음에 내일이 이제 기말고사 15주차 마지막 수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이제 시험으로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장소는 서울 성신여대 교육시스템 줌으로 시험 감독하는 거 아시죠? 줌 주소 여름 중간고사 때하고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저 공지사항에다 띄워놨으니까 확인해서 꼭 제때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정확하게 이번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위는 9주차에서 14주차 바로 오늘까지의 수업 내용이 되겠군요. 그 다음에 문제 방식은 OX 문제 35문항, 그리고 기말고사 중간고사 때와 마찬가지로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을 통해서 시험 치르시길 바라고, 하여간 뭐 주의사항 같은 것도 공지사항에 다 올려놓았으니까 그 공지사항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주의사항 조심하셔서 시험 잘 치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수업은 이제 마지막이기 때문에 하여간 오늘은 표준어 사정 원칙 마지막 부분하고, 그 다음에 표준 발음법 약간 더 다루면서 오늘 수업을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이제 마무리 3교시 다 끝나고 날 때는 그래도 한 학기에 관련된 그런 좀 멘트 같은 것도 이렇게 할 테니까 그것도 잘 들어주시고, 하여간 내일 준비 잘 하셔서 마지막 유종의 미를 잘 거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14주차 마지막 진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4페이지 보시면은 원래 알고 있었으나 규정에 나와서 오히려 헷갈리는 것, 그 154페이지 아랫부분 거기 할 차례죠. 거기서부터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극성 떨다, 극성 부리다. 둘 다 맞았죠? 지금 하는 게 복수 표준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다 둘 다 맞는 것을 지금 수업을 하였고, 지금 확인 문제도 다 둘 다 맞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관계없다, 상관없다 둘 다 맞고요. 그 다음에 뒷말과 뒷소리 둘 다 맞았지만, 참고로 보시면 속말과 속소리는 뭐가 맞았습니까? 속말만 맞았지요. 물론 국악 용어의 속소리도 있었습니다만, 하여간 우리가 속갯말을 이야기할 때는 속말만 맞았습니다. 자, 그다음에 딴전과 딴정, 딴 가게를 보든 딴 청사를 보든 둘 다 맞았고요. 그 다음에 말동무와 말벗 둘 다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모쪼록과 아무쪼록 둘 다 맞고요. 보통 내기가 아니다, 여간 내기가 아니다, 예사 내기가 아니다, 다 셋 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불사르다, 사르다, 이 밤을 하여간 무엇이든 간에 불사르고 이러는 것, 불사르다, 사르다, 하여간 놀이를 하건, 아니면 공부를 하건, 하여간 불사르는 그런 것을 불사르다, 사르다 둘 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송이와 송이버섯 둘 다 맞고요. 그 다음에 술안주, 안주 둘 다 맞고요. 그 다음에 심술꾸러기, 심술꾸러기, 심술쟁이 둘 다 맞고요. 그 다음에 욕심꾸러기, 욕심쟁이 둘 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어기여차, 어여차 둘 다 맞고요. 일일이, 하나하나 둘 다 맞고, 차차, 차츰 둘 다 맞고, 혼자 되다, 홀로 되다 둘 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볼떼기, 볼따구니, 볼퉁이, 이제 떼기, 따구니 시리즈가 나오는데, 볼떼기, 볼따구니, 볼퉁이는 셋 다 맞았고요. 그 다음에 철따구니, 철딱서니, 철딱지도 셋 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뺨따기와 뺨따구니가 있는데, 뺨떼기도 틀린 말이고요. 뺨따기만 맞습니다. 그래서 뺨따기, 뺨따구니 중에서는 뺨따기만 맞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155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의외의 표준어인 거 살펴보도록 할게요. 내 것과 내 해, 것을 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옛날 단편 소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것, 내 해, 어쨌든 89년도에도 해도 맞게끔 해서 의외의 표준어인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내 것, 내 해 둘 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푸죽간, 고깃간 둘 다 맞는데, 이거로 관으로 고친 것은 틀리다고 그랬죠. 그래서 푸죽관, 고깃관 이렇게 쓰는 것은 틀립니다. 간이라고 써야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닭장, 닭의장, 뜻밖의 닭의장도 맞다는 것. 그 다음에 뒷감당, 뒷갈망, 뜻밖의 뒷갈망도 맞다는 것. 너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뒷갈망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것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땅콩과 호콩 둘 다 맞고요. 호콩도 맞고요. 그 다음에 민둥산, 벌거숭이산 둘 다 맞습니다.
자, 다음으로 오른손과 바른손, 둘 다 맞습니다. 바른손, 이게 좀 약간 차별적인 용어인 것 같아서 틀린 것 같지만 바른손도 맞고요. 따지고 보면 오른손도 좀 차별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다고 제가 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버들강아지와 버들개지 둘 다 맞고요. 그 다음에 변덕스럽다, 변덕맞다 둘 다 맞고요. 한턱내다, 한턱하다 둘 다 맞고, 얼렁뚱땅, 엄벙땡, 뜻밖의 엄벙땡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역성들다, 역성하다 둘 다 맞고요. 역기름, 역길금 둘 다 맞고요. 역길금도 맞습니다. 울보와 우지, 제 우지야 이렇게 말해도 맞다는 겁니다. 제 울보야 이런 것 대신 그래서 둘 다 맞고요. 을러대다, 을러매다 둘 다 맞고요. 잠옷, 자리옷, 잠옷을 자리옷이라고 표현해도 뜻밖의 맞습니다. 제각기, 제각금 둘 다 맞고요. 책거리, 책시시 둘 다 맞습니다. 저희 때는 많이 쓰는 용어였지만 책거리, 책시시는 근데 저희 때도 책시시라는 말은 잘 안 썼어요. 책거리란 말을 많이 썼지. 그런데 하여간 저도 이제 수업하다가 여러분들은 이 용어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는 사실을 듣고 하여간 참 세대 차이가 나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던 그런 용어입니다. 책거리, 책시시 둘 다 맞고요. 자, 그럼 이제 아래 참고할 사항 있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일일이 따졌지만 상대는 아른 척하지 않고 아른 체하지 않고 둘 다 맞죠? 아른 척하다, 아는 체하다 둘 다 맞다고 말씀을 드렸고, 자, 그다음에 이거는 저기 관심을 두지 않고 뭐 그런 그런 뜻으로 이제 사용이 된 거군요. 그 다음에 그는 나를 아는 척했다, 아는 체했다. 이거는 이제 면식이 있어서 인사한다는 뜻으로 그렇게 사용이 됐군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뜻으로 사용될 때 띄어쓰기 하지 않고 붙여가지고 아는 체하다, 아는 척하다 둘 다 맞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참고로 아는 체하다 이렇게 띄어쓰는 것은 안 됩니다. 아는 척하다, 아는 체하다가 하나에 붙여 쓰는 하나의 단어입니다. 아는 척하다 역시 띄어쓰는 거 안 되고요. 그렇지만 그는 정답을 아는 체했다 이런 식으로 했을 때는 이거는 모르면서 아는 체 한 것은 띄어써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에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해가 중천에 떴는데 여태까지, 입대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여지껏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될 때는 여태, 입대 이런 식으로 이제 저 단어가 되는데 그럴 때 이제 이때까지 이런 식의 이제 단어는 그때는 이제 하여간 뭐 지금까지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뜻이라면 이때도 맞겠지만 그렇지만 여지껏 이런 식의 뜻으로 사용될 때는 여태와 입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태와 입대 둘만 1, 2, 3번 중에 두 개만 맞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레와 천둥, 우레가 있는데 이거 우레, 천둥 1번, 2번이 맞다고 그랬죠. 이렇게 한자로 이 민간 어원입니다. 원래 이제 고유어인데 고유어원을 잃어버리니까 그와 비슷한 음의 단어를 갖다가 끼워 넣는 것, 요게 이제 민간 어원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어원이 있지만 어원을 잊어버리고 그와 비슷한 음을 어원인 양 착각하는 것, 요게 이제 민간 어원인데요. 이 우레 같은 경우에도 이게 지금 고유어인데 이거 고유어라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한자어인 양 비슷한 한자를 끌어다가 착각해가지고 그렇게 우레라고 쓰는 것, 이런 거 민간 어원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1번, 2번, 3번 중에 1번, 2번만 맞고 3번 우레는 민간 어원으로서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표준어 사정원식 끝났고요. 그 뒤에 아래 연습 문제 연습 삼아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훅 뛰어넘어서 자, 저기 163페이지에 표준어 추가된 것 요것도 안 하겠습니다. 요거 한번 그냥 이렇게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2011년부터 스물스물 이제 추가됐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그냥 확인해 보시고요.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이거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요거 그냥 넘기시고요. 표준 발음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즉 17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170페이지의 제2부 표준 발음법, 여기서부터 하여간 중간에 표준어 추가된 것 그거는 뛰어넘고 시험 문제도 안 나오고요.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가고요. 표준 발음법으로 넘어간다는 것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저 표준 발음법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표기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즉 쓰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렇지만 표준 발음법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발음, 즉 말하기에 관련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국어문 규정이 다 쓰기에 관련된 그런 것이라면 요 표준 발음법 요 부분만 바로 말하기에 관련된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나운서가 되려면 요거 철저하게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 표준 발음에 맞는 그런 발음을 구사를 해야 되니까 아나운서가 되려면 아나운서실에 요 표준 발음법은 다 비치돼 있고요. 요런 걸 또 알고 요런 걸 제대로 또 시험을 봐야 아나운서가 될 수 있는 또 하여간 하여간 중요한 한국의 그 표준 발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70페이지 보시면 이제 표준 발음법 제2부 제1장 총칙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 발음법 1항 표준 발음법의 원칙, 실제 발음과 정통성과 합리성 요 세 가지가 이제 원칙이다. 그래서 실제 발음을 이제 원칙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전통성 이전부터 뭐 그래 왔으면 그렇게 하는 걸로 그 다음에 3번 합리성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규칙이 있는 것은 규칙에 따른다라는 것이 바로 그 세 가지 규칙 세 가지 원칙이 되겠습니다. 자, 제1항 보시면 표준 발음법은 표준어의 1번 실제 발음을 따르되 1번 실제 발음 그 다음에 국어의 전통성 그게 2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합리성을 고려하여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자, 해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성은 예컨대 서울의 어떤 젊은이나 어린이는 소리의 길이를 구별하지 않고 밤과 밤을 모두 짧게 발음하기도 하는데 대부분의 장년층 이상에서는 소리의 길이를 인식하여 구별하여 발음한다. 자, 요거 밤과 밤이 나오네요. 우리 요거는 혹시 그 중고등학교 시절에 시험 문제로 좀 풀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게 긴가요? 예, 밤과 밤, 그 다음에 말과 말, 그 다음에 눈과 눈. 요게 좀 세기가 되게 많이 나오는 편이죠. 예, 어떤 게 좀 긴가요? 예. 자, 요거 기억하세요. 밤은 천천히 까드세요. 밤은 천천히 까드시고, 눈은 천천히 내리죠. 그 다음에 말은 천천히 하는 게 좋습니다. 예, 그래서 밤은 천천히 까드시고, 눈은 천천히 내리고 그 다음에 말은 천천히 하는 게 좋다. 자, 그래서 길게 하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밤과 밤, 먹는 밤은 천천히 까드시라. 먹는 밤이 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말은 천천히 하시라. 그래서 달리는 말보다 말하는 말이 더 긴 겁니다. 그 다음에 눈은 천천히 내린다. 그래서 보는 눈보다 위에서 내리는 눈이 천천히 그래서 더 긴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하여간 이제 하여간 그렇게 그 소리를 이제 그 장년층 이상에서는 소리와 길이를 인식하면서 구별을 발음한다고 하는데 장년층이 이제 89년도 이때에는 바로 그 50대 60대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지금은 이제 80대 90대 노인이고요. 예, 그분들한테 제가 여쭈어본다 한들 요거를 그 당시에도 잘 구별을 많이 안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하여간 요거는 좀 이제 역사적으로만 그렇게 남아있는 그런 규정입니다만 그래도 시험 문제 자꾸 나오니까 표준 발음 장단이 나오니까 하여간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어쨌든 뭐 배워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자, 역사적으로 보면 소리의 높이나 길이를 구별해온 전통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전통성에 따라서 장단을 구별하는 것을 여기에 넣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2021년 현재로서는 장단의 구별이 거의 없어졌다고 볼 수 있지만 그래도 하여간 시험 문제 나오니까 시험 문제라 함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KBS 항고 능력 시험이나 공무원 시험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하여간 요거는 좀 익혀둘 필요가 있겠군요. 자, 그러면 합리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리성은 예컨대 긴 소리를 가진 단음절 용언 어가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와 결합하는 경우에 짧게 발음한다. 그래서 알고, 알아와 같이 곱다, 고와와 같이 표준 발음이 되는 것이다. 고와가 표준 발음이 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단음절 용언 어간, 즉 알다, 곱다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이 일단은 모음으로 시작한 어미하고 결합하면 짧게 발음한다고요. 그래서 알고라는 식으로 곱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고나 다와 같이 자음으로 시작한 어미하고 결합할 때는 그때는 길게 발음하지만 알아, 고와 같이 그렇게 그 뒤에 아가 결합하는 거죠. 모음으로 시작한 어미하고 결합하면 짧게 발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렇게 규칙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규칙성이 바로 합리성이라고 그렇게 바꾸어 가지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뭐 하여간 표준 발음법은 전통성과 합리성을 기본으로 하였고요. 자,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기본은 우리 아무래도 발음대로 그렇게 원래 그냥 실제 발음하는 대로 그렇게 또 발음법을 정해야겠죠. 그래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실제 발음에 관해서는 예컨대 맛있다는 실제 발음에서 맛있다가 자주 쓰이지만 발음 쉬웠을 디귿으로 발음하는 맛있다가 오히려 합리성을 지닌 발음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전통성과 합리성을 고려하여 맛있다를 원칙적으로 표준 발음으로 정하되 맛있다도 표준 발음으로 정하기로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맛있다, 멋있다 있죠? 맛있다, 멋있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원래 맛있다, 멋있다가 원래 발음이에요. 왜냐하면 있다라는 게 그게 저기 실질 형태소거든요. 그래서 실질 형태소 앞에서는 그게 그 받침이 그게 그 대표음으로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맛에 그 멋에 그 시옷의 그 받침 시옷의 그 대표음은 디귿이거든요. 그래서 디귿이 뒤로 넘어가기 때문에 맛있다, 멋있다가 원래 기본적으로 맞는 발음이지만 다 사람들이 맛있다, 멋있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발음을 하다 보니까 그게 원칙 이외에 허용을 만들어서 맛있다, 멋있다도 맞게끔 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실제 발음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맛있다, 멋있다라고 얘기하면 뭐 실제 발음 따라서 맛있다, 멋있다만 맞다로 정해야겠습니다만 맛있다, 멋있다로 발음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발음을 따라서 좀 예외적인 것을 그렇게 넣어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맛있다, 멋있다도 허용에 넣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전통성과 합리성과 실제 발음에 대해서 발음을 그렇게 원칙으로 삼아서 표준 발음법을 정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아래 확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은 것을 오피하시오. 자, 실제 발음 이게 자, 이것 그러니까 이게 맛 있다. 그러니까 저기 맛 있다라고 그렇게 그 발음 저기 맛있다를 맛있다로 발음하는 게 맞습니까? 맛있다로 발음하는 게 맞습니까? 요건 맛있다가 기본이죠. 그 다음에 맛있다를 그렇게 허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둘 다 맞습니다. 그럼 전통성에 관련된 것은 바로 그 저기 장단을 전통적으로 구별을 했으니까 그 저기 장단에 관련된 것도 표준 발음법에 넣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로서 자 이게 밤과 밤. 자, 이거 저기 밤이 긴 것, 밤은 천천히 까드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옆에 이제 한자가 있습니다. 이거 밤에 그 1번의 밤의 한자는 야자네요. 밤 야자. 그 야식할 때 밤 야자고 그 다음에 그 옆에 그 2번의 밤의 그 한자는 율자입니다. 율무차 할 때 그때 밤 율자거든요. 그래서 율자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걸 길게 발음해야 되나요? 밤은 천천히 까드셔야 되죠. 그러니까 뒤에 게 그 정답이 되겠습니다. 밤이라고 길게 발음하는 것은 바로 그 먹는 밤이 되겠습니다. 뒤에 거 2번입니다. 그다음에 합리성을 보시면 그 저기 이게 그러니까 규칙이 정해지는 것은 규칙에 따른다에 따라서 이렇게 그 저기 그 단음절 용언 어간일 경우에 요게 저기 자음으로 시작한 어미하고 결합하면 길게 발음하지만 모음으로 시작한 어미하고 결합하면 짧게 발음한다에 따라서 알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예고 저기 그 고는 이제 그거네요. 저기 저 자음으로 시작한 어미네요. 그러니까 길게 발음하는 앞에 게 맞겠고요. 그 다음에 아라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모음으로 시작한 어미군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짧게 발음하는 뒤에 게 맞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엔 171페이지 제2장 자음과 모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발음법 2항 표준어 자음 제2항 표준어 자음은 다음 19개로 한다. 자, 여러분 저기 자음과 모음 몇 개라고 배우셨어요? 여러분 자음 14개, 모음 10개. 그래서 총합 그 저기 24개로 24자로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24자. 여러분 좀 많이 배우셨던 거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지읒, 치읒, 키읒, 티읒, 피읒 유율에서 14자. 그 다음에 아, 야, 여, 오, 요, 우, 유, 이. 그래서 여기 10자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24자로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는데 여기 실제로 보면은 여기 지금 뭐가 빠졌습니까? 여기 지금 요 쌍이 빠졌네. 쌍 기역과 그 다음에 쌍 디귿과 그 다음에 쌍 비읍과 그 다음에 쌍 시옷과 쌍 지읒까지 요거 하나 둘셋넷 다섯 개 더 해야겠군요. 그래서 총 19개예요. 자음은 총 19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모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음 여기에 빠진 거 뭐가 있나요? 요거 저기 애가 빠졌군요. 그렇죠. 여기 이가 들어가는 것. 요 이가 또 넣으면 얘도 빠졌군요. 그 다음에 얘는 애도 빠졌고, 그 다음에 얘도 빠졌고, 그 다음에 외도 빠졌고, 그 다음에 위도 빠졌군요. 그 다음에 의도 빠졌군요. 자, 그래서 요거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요거 7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그 앞에 그 우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와가 빠졌군요. 요게 또 워가 빠졌군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들어갑니까? 요거 저기
두 개가 더 남았는데요. 여기 워가 빠졌네요. 워가 빠졌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또 애가 또 들어갈 수 있죠. 외가 빠졌네요. 예, 그래서 하나, 둘, 셋, 요 네 개. 그래서 10개, 7개, 4개 합치면 요거 예, 합쳐서 몇 자입니까? 21자군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중고등학교 시절에 배우기를 그러니까 자음 14자, 모음 10자로 배우셨어요. 그래서 24자로 보통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보면은 자음이 더 많은 게 아니라 모음이 더 많아요. 그래서 모음 21자고 그 다음에 자음 19자 그래서 합쳐가지고 40자가 되겠습니다. 40자인데 오히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과 반대로 모음이 더 많다는 것, 그래서 자음이 19개고 모음이 29개고 그래서 40자라는 것, 예,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거기 아래 이제 자음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자음 14자라고 배운 것은 바로 쌍이라고 얘기하는 것, 예, 그런 것들이 다 빠진 거예요. 그래서 쌍이라는 것 5개 합치면은 14자에 5개 합쳐가지고 19자다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이제 그래서 저 표준어 자음은 다음 19개. 기역, 쌍기역, 니은, 디귿, 그 다음에 쌍디귿, 리을, 미음, 비읍, 쌍비읍, 시옷, 쌍시옷, 이응, 지읒, 쌍지읒, 치읒, 키읔, 티읒, 피읍, 히읗 이렇게 19자로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 이제 해설을 보시면 좋은 위치와 좋은 방법으로 표가 이제 나와 있군요. 예, 좋은 위치라는 것은 발음이 되는 그런 위치를 얘기하는 것이고 좋은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발음을 하는 이제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좋은 위치를 보시면 자, 입술 소리가 있고요. 입술은 이제 그 두 개의 입술 사이에서 나는 그런 소리가 되겠고 치조음, 치조라는 게 있습니다. 치조가 뭐냐 하면 여러분 저기 그 윗입술 윗 잇몸 있죠? 윗 잇몸이 윗니 그 뒤쪽에 그 저 근육이 있는데 그 윗잇몸 그쪽이 바로 치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읒 해보세요. 읒 하면은 혀가 그 부분에 탁 밀착이 되거든요. 읒 하면 예, 그래서 그 혀가 닿는 부분이 그게 바로 치조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구개음과 연구개음이 있는데요. 자, 여러분 저기 혀를 가지고 입천장을 쭉 한번 긁어보세요. 쭉 한번 긁어보시면 쭉 이제 치조서부터 쭉 시작하면 거기 이렇게 빨래판 같은 데 좀 지나가지고 그 다음에 좀 딱딱한 데 지나고 그 다음에 거기 위에 산이 언덕이 하나 있습니다. 언덕을 싹 지나면 뒤에 말랑말랑한 부분이 나와요. 자, 그래서 그 언덕을 그 기점으로 그 앞에 있는 부분을 구개라고 그러는 거고 경구개라고 합니다. 그런데 경구개에 딱딱하다고 그래서 경자를 붙이는데 경자는 또 생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개라고 하면 흔히 이제 경구개를 가리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언덕을 지나서 말랑말랑한 부분, 그 뒷부분이 바로 연구개입니다. 연구개음. 예, 거기서 나는 게 연구개고요.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여러분 저기 아담스 애플, 예, 뭐 남자들이 좀 많이 있는데 여기 목에 그 저 툭 튀어나온데 그게 이제 바로 목청이 되겠죠. 예, 그렇게 거기서 이제 각각 나는 소리들이 입술 소리, 치조음, 구개음, 연구개음, 목청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입술 소리 보시면 브 해보세요. 브 어떻게 소리가 납니까? 양 입술이 부딪히면서 그 저기 떨어질 때 그때 소리가 나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입술 소리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치조는 읒 이런 식으로 할 때 그때 이제 그 디귿 받침이 되는데 그때 거기 저 그 혀가 딱 밀착이 되는 게 바로 치조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경구개 같은 경우는 즈 하면은 혀가 그 좀 그 경구개 쪽하고 예 좀 많이 가까워지면서 마찰을 일으켜요. 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 경구개음, 구개음이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자, 연구개음 같은 경우는 해보세요. 하면은 혀가 어떻게 되나요? 혀가 딱 기억이 되네요. 기억 받침, 예, 그게 이제 우리가 혀 모양을 흉내내 가지고 그래서 이제 기억으로 이렇게 지은 예, 세종대왕이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면은 혀가 딱 기억이 되기 때문에 그 기억이 되면서 혀가 그 연국의 좀 말랑말랑한 부분하고 가장 가까워져요. 그래서 그 닿는 건 아니고요. 그 혀에 그러니까 혀가 딱 기억이 되면서 혀의 끝이 아니라 혀의 그 배 쪽이 예, 그게 그 연구개하고 가장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면은 혀가 기억이 되면서 연구개 음이라고 그 가장 가까워진 곳을 따가지고 연구개 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목청 소리는 이제 이걸 얘기하는 것이죠. 후에서 후 하면은, 예, 깊은 데에서 요 부분에서 소리가 나거든요. 예, 그래서, 예, 그걸 또 목청소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좋은 방법을 보시면, 예사소리, 거센소리, 된소리라고 하는 것은, 예사소리는 그냥, 예, 발음을 하는 것이고요. 거센소리는 여기다가 기음을 넣는 것이죠. 기음. 예, 그래가지고, 예, 그 좀 약간 센 음을, 예,
집어넣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저기 목에서 나는 그런 소리를 더해가지고 그래서 내는 소리가 거센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된 소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기 긴장음이라고 그래요. 긴장음. 그래가지고 후두 긴장음이라고 그러는데, 하여간 따 이러면은 요 목의 요 부분을 좀 긴장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내는 그 방법이 바로 된소리 발음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기음과 비음과 유음인데, 비음 같은 경우는 이제 코에서 나는 소리죠. 그래서 이거는 다 코를 울려가지고 나는 소리이기 때문에, 코를 공명을 시켜서 내는 소리이기 때문에 비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유음 같은 경우에는 부드럽게 나는 소리라고 해서 유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르 요거는 하여간 좀 혀가 말랑말랑해지면서 좀 붓게 나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리을을 유음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좋은 위치와 좋은 방법에 따라서 우리 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납니까? 브 같은 경우는 입술 소리와 그 다음에 예사 소리가 합쳐져 브가 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거센 소리는 입술 소리와 거센 소리, 이제 기음이 합쳐져 가지고 프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쌍비읍 같은 경우에는 입술 소리와 된 소리, 즉 후두 긴장에 따라서 후두를 긴장을 시켜가지고 내는 게 뿌가 되겠습니다. 뿌. 그 다음에 입술 소리와 그 다음에 입술 소리와 그 다음에 코에서 나는 소리를 합쳐가지고 비음이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입술도 두 개 부딪히면서 그 다음에 코를 울려가지고 소리를 내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음 같은 경우는 리을밖에 없으니까, 자, 치조에서 유음이 나는데 을 해보세요. 이러면 요게 좀 하여간 혀가 치조에 닿으면서 부드럽게 그렇게 나는 소리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게 이제 유음이 되겠습니다. 자, 확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빈칸에 들어갈 수를 쓰시오. 그래서 표준어 발음은 몇 개라고요? 표준어 발음은 19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표준 발음법 제3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이제 표준어 모음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3항 표준어 모음은 다음 21개로 한다. 그래서 21개 아까 전에 다 제가 표시를 했었죠. 아야, 어여 이렇게 하면 10개고, 그 다음에 뒤에 이자를 갖다 붙인 것, 그게 이제 7개고, 그 다음에 앞에 오자를 갖다 붙인 것, 그거 2개고, 그 다음에 우에다가 그 다음에 어나 에를 갖다 붙인 것 2개여가지고, 그래서 총 21개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쭉 한번 읽어보면, 야에, 야에, 어에, 여에, 오와, 왜, 요우, 워왜, 위, 유, 의, 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래 확인 문제 보시면 아래 빈칸에 들어갈 수를 쓰시오. 표준어 모음 몇 개라고요? 21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어 자음과 표준어 모음이 사실은 자음이 더 적고 모음이 더 많다. 그래서 합쳐서 40개라 0으로 딱 떨어지기 때문에 좀 외울 땐 좀 쉽습니다. 그렇지만 모음이 더 많고 자음이 더 적어서 자음 19개, 모음 21개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172페이지 표준발음법 사항 표준어 단모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혹시 여러분 모음 삼각도라고 배워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모음 삼각도 제가 삼각형을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려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배치되는 게 이, 에, 아, 어, 오, 우, 이렇게 이제 발음을 이렇게 이제 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기 한번 이하고 우를 보면서 이우. 혀가 좀 뒤로 이에서 우로 얘기할 때 발음할 때 혀가 좀 뒤로 후퇴하는 거 느껴지시나요? 이아 해보세요. 이아. 그러면 혀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거 느껴지세요? 그래서 우리가 모음을 아무렇게나 발음할 때 모음인 소리가 나는 것이 아니라 혀의 위치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발음이 다 달리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다 단모음이거든요. 우리 단모음의 반대말은 이중모음이죠. 이계 이중모음, 우계 이중모음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는 이제 다 단모음입니다. 단모음인데, 요 단모음에 요게 또 혀를 요게 좀 그거 했다가 혀가 아니라 입술을 이 같은 경우는 입술을 한번 둥글게 해보세요. 그래서 얘를 입술을 둥글게 하면 또 위가 돼요.
위가 되고, 그 다음에 에 같은 경우에 입술을 한번 둥글게 해보세요. 에 발음하면서 입술을 둥글게 해보세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외가 됩니다. 외가 돼요. 그래가지고 여기 지금 원래 있던 거 8개에다가 여기 입술을 또 둥글게 한 거. 얘들은 원래 입술이 둥글죠. 얘들은 우나 오 같은 경우는 원래 입술이 둥글어서 그걸 원순이라고 하고요. 원순. 저 원자에다가 그 다음에 입술 그 순자 써가지고 원순이라고 하는데, 자 어쨌든 얘도 이나 에 같은 경우에 원순을 해버리면 입술을 둥글게 하면 위나 외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 2개 합쳐가지고 그래서 총 10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좀 저 172페이지 보시면 그 표준어 발음 사항 표준 반모음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쭉 이거 보시면서 이제 그 아래 이제 표를 보시면 아마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 제4항 아, 에, 어, 에, 오, 우, 이는 단모음으로 발음한다. 자, 그래서 해설 보시면 전설모음, 후설모음. 이게 뭔지 아시겠죠? 전설모음은 혀가 앞에 있는 것이고, 후설모음은 혀가 뒤에서 발음이 되는 거군요.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요게 이제 전설모음이 되겠고, 요 뒤에 있는 얘들이 다 후설모음이 되겠군요.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보면 평순과 원순, 평순, 원순 이렇게 적혀 있네요. 평순, 원순은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평순 같은 경우는 이제 입술을 펴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고, 원순은 입술을 둥글게 해서 발음하는 것이고요. 자, 그다음에 제 옆에 보면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이 있는데, 고모음은 이제 위에서 발음되는 것, 중모음은 가운데서 발음되는 것, 저모음은 아래서 발음되는 것,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여간 이, 우, 그 다음에 에, 오, 그 다음에 에, 아, 이런 식으로 그렇게 그 전설모음, 후설모음, 고, 중, 저모음 이런 식으로 해서 배치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아래 이제 해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래 이제 설명 읽어보면 후설 원순 모음이면서 중모음인 어는 긴 소리를 경우에 혀를 높여서 의의 위치에 가까운 모음으로 발음함이 원칙이다. 말하자면 긴 소리로서의 어는 의와 짧은 어와의 중간 모음인 올린 어로 하는 발음이 교양 있는 서울말의 발음이다. 즉 그래서 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발음하래요? 긴 발음일 경우에는 의의 위치에 가깝게 그렇게 발음을 하래요. 그래가지고 없다 같은 경우에는 없다가 아니라 읍다 이런 식으로 발음하는 게 그게 표준 서울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울다, 더럽다, 덥다, 물다, 번지다, 쓸다, 으다, 을다, 적다, 절다, 젊다, 헐다 이런 것 등의 첫째 문제는 긴 소리인데 이때 올린 어로 발음한다. 그래서 어를 올린 어로 발음하는 것이 원래 이제 서울 발음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글이, 그물이, 늘, 들, 범민, 불, 설, 슬, 슴, 그다음에 을, 전화, 헌법, 흥급 등에서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1980년대 그 뉴스 같은 거 이렇게 가끔 틀어주거든요. 그런 거 보시면 아나운서 발음들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 같은 경우에 그렇게 그 의에 가까운 그런 어를 구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2021년 현재에서는 이런 규정은 거의 뭐 없어진 거나 다름이 없죠. 그래서 그냥 어를 그 뭐 장단음 그런 거 구별도 없이 짧게 그렇게 발음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원래는 짧게 그 다음에 어로 발음을 하고 있습니다만 원래는 길게 발음하면서 이렇게 의에 가까운 을을 구사해 주는 것이 그게 표준 발음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아래 이제 붙임 보시면 외나 위는 이중모음으로 발음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외나 위 같은 경우에는 원래 어떻게 발음해야 됩니까? 단모음을 하면 이렇게 발음해야 돼요. 요거는. 그 다음에 요거는 어떻게 발음해야 됩니까? 이렇게 발음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데 누가 이렇게 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위아래 할 때 누가 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다 위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원래 그걸로 치면은 요거는 이제 단모음이고요. 요거는 이제 이중모음이죠. 이중모음인데 요거 원래 이렇게 라고 발음해야 되는데 다 발음을 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외 같은 경우는 원래 어떻게 발음해야 됩니까? 단모음으로 그래서 으삼촌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해야 원래 맞다는 거예요. 맞는 건데 누가 그렇게 발음을 합니까? 다 어떻게 발음해요? 외삼촌, 참외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발음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요게 그래서 그 붙임에 이렇게 보시면 위는 이중모음으로 발음할 수 있다. 즉 외나 위로 발음할 수 있다.
라는 게 이제 붙임의 내용이고, 실제로 보아서는 왜나 위로 그렇게 발음을 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요 애와 애 같은 경우에 요 두 개는 구분이 안 가죠. 원래 요거는 이제 요렇게 발음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요렇게 발음을 해야 됩니다. 발음 교과서로 달라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정확하게 두 개를 구분을 합니다만, 한국에서는 구분이 없어져가지고 다 통일해가지고 요 놈으로 그렇게 발음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걸어다니는, 앞으로 걸어다니는 개냐, 옆으로 걸어다니는 개냐, 아니면은 저기 멍멍 짖는 개냐, 이런 식으로 앞에 이제 그 저 문맥을 제시를 한 다음에 이렇게 그 의미상으로 구분을 하지, 이렇게 발음상으로 구분을 하는 것은 이제 한국어에서는 없어졌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기 그 아래 이제 확인 문제 보시면 아래 빈칸에 들어갈 수를 쓰고 맞은 것에 오표하시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어 단모음은 몇 개입니까? 10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총 그 저기 그 저 모음이 21개니까, 그러니까 저기 그 모음이 10개, 그 빼면 19개가 이제 이중 모음이 되겠군요. 자, 그럼 이제 붙임 보시면은 붙임의 왜 같은 경우에 요거 원래 이렇게 발음하는 게 그게 맞죠? 그렇지만 왜라고 발음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는데 사실은 다 허용식으로 발음을 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저 그 왜 같은 경우 같은 경우에는 왜와 왜 둘 다 발음하는 게 맞죠. 근데 으라고 이상하게 발음하는 게 그게 오히려 단모음 원칙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둘 다 맞고요. 그다음에 으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으와 위로 이렇게 이중모음이라는 것은 이제 입모양이 달라질 때 이중모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이중 그 저기 그 입모양이 안 달라지죠. 그렇지만 위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입모양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중모음이라고 하는데요. 하여간 앞에 있는 으와 그 뒤에 있는 위 요 둘 다 하여간 맞는 발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앞에 있는 게 원칙이고 단모음이 원칙이고 뒤에 있는 이중모음이 허용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